반갑습니다. 유튜브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나침반 이야기 박수기입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에서 실무 교육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처음 작성하지만 많이 어설퍼요. 어설픈데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고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래서 자료를 한번 올려봅니다. 사무실이 도로변이다 보니까 지나가는 자동차 소음소리도 나고요. 다음에 동영상 제작할 때는 소음소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풀어나가 보느냐 하면은 올 2월 15일에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개정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한번 작성해 볼까 합니다. 작성하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핵심 몇 가지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임대료를 5% 범위 내에 인상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액하고 나서 1년 내내는 증액하지 마라.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민간 임대주택에 등록하신 임대인은 꼭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라. 그리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법정 양식입니다.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기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되면은요, 관할 구청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 양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업무 기간이 있습니다. 4년, 8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거나 변결될 때는 3개월 내에 신고하여야 된다 하는 제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임대차 계약서 작성 한번 해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법정 양식입니다. 법정 양식이기 때문에 꼭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임대사업자에 보시면은 성명, 여기에 성명 적잖아요. 성명, 주소. 근데 주소는 꼭 도로명 주소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부분이네요. 임대사업자의 등록번호가 뭐냐 그러면은 세무서에 등록된 사업자 등록증 번호가 아니고요.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받은 임대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기재하시면 되겠죠? 이 부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 페이지에서는 이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번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 기재하는 칸입니다. 저는 울산광역시 성악로 154에 있는 나침반 공인중개사 사무실입니다. 자, 제 칸을 기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제가 앞 페이지에서 이야기했죠. 임대 의무기간 중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 제한. 자, 뒷페이지에서 제한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매매를 하거나 매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뒷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임대료 제한 5%. 그리고 계약 해지와 해지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칸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민간 임대주택의 표시입니다. 쉽게 하면은 물건 소재지 표시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소는 도로명 주소가 아닙니다. 지분 주소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유형에 보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가 있고요. 그 밖의 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뜻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 면적에 기재하는 칸이 있는데 여기는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용 면적, 그 밖의 면적, 그래서 이 두 개 면적을 합한 면적을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보면은 업무기간이 8년, 4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이야기하던 준공공 임대주택이라 그러면은 8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업무기간입니다.
뭘 보면 나올까요? 관할 구청에 등록된 등록증에 보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건설이냐 매입이냐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업무기간 게시일이 있습니다. 업무 게시일은 보면은요, 어떻게 작성하시냐 하면은 임대사업자 등록하기 전이면은 등록일이 될 거고요.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는 입주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부대시설 종류를 기재하는 칸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임대주택 등록증에 보면은 부대시설이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입되어 있는 데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담보물건 설정 여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각구에 보면은 압류, 가압류가 나타날 거고요. 얼구에는 근저당 설정이 나와 있을 거죠. 없으면 없음, 있으면 있음이라고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종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채권 최고액 얼마, 금액 얼마, 설정된 날짜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원금이 아니고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가 있는 채권 최고의 기준으로 기입한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유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총 몇백 세대 이상은 업무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업무 가입 대상이면은 체크해 주시고 금액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칸은 이 정도 되면은 충분히 기입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칸에 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계약 조건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계약 조건이라 그러면은 내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그 다음에 보증기간 1년, 2년, 24개월, 12개월 약속에 의해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계약금 얼마, 중도금 있다 없다 기입해 주시면 잔금일은 언제 지불한다 날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의 계좌번호 무슨 은행이다 임대인의 명의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밑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니까 임차인이 월세를 월 임대료를 제때 내지 않으면 가산세 연체료를 더 내어야 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임차인은 제때 내어야 되겠습니다. 연체료 안 내려고 그러면. 그죠? 자, 그런데 무슨 계약서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시지만 이렇게 특이하게 들어가 있으면은요 서로 분쟁이 안 됩니다. 서로 얼굴 붉힐 일 없겠죠? 약속을 못 지킨 분 쪽에서 약속을 되어 있는 쪽 약속을 기준으로 해서 이행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분쟁이 더 없을 수 있어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입주일은 언제 입주를 해서 언제까지로 거주한다. 쉽게 알면 1년이면 오늘부터 내년 6월 며칠까지. 임대료 계산 방법, 관리비 사용. 자, 관리비 안에는 무엇이 포함된다는 거, 공동전기료, 자, 수도료, 그 다음 TV 시청료,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료 등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느 범위까지 넣어서 원래 관리비 얼마로 간다라고 서로 약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임대 조건의 변경. 자, 임대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해서 경제적인 사건이나 경제적인 환경이나 특히 요즘 같은 경우겠죠, 그죠? 지역의 경제 사정이 나빠진다든지 지역의 원룸 공실이 많아서 임대료가 내려간다든지 올라가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6조 한번 볼게요. 6조는 임차인의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런 금지 행위는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임차인의 의무와 그 다음에 관리 범위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구조로 보면은 민간 임대주택의 수선 유지 및 보수의 한계에 대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벽지와 장판 뭐 10년에서 6년 그 다음에 정부 콘센트는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조항이 인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서 약속을 하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 특성도 많더라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거의 유지보수하는 경우가 많고요.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좀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보일러라든지
이렇게 기계 설비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거의 임대인 쪽에서 해줘요. 자, 계약하는 시점에 있어서 벽지라든지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체크를, 개업 공인 중에서는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임대인은 뭐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임차인이 그 기간 안에 고장이 나면 임대인이 해주기로 하고, 정부라든지 그 다음에 소모품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해서 서로 약정을 해가지고 특약으로 약속을 하면 됩니다. 여기 있는 구조조항이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속에 의해서 어느 범위에서 유지보수는 누구의 부담으로 하면 된다라는 특약으로 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조항이에요. 자, 임대차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도 됩니다. 1조에서 보면은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임대보증금은 반환이 위에 해지에 관해서 있었고요. 임대보증금은 반환에 관해서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끝났을 때는 집을 비워주고 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한다라는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는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전기, 수도, 가스의 사용료는 납부하고 영수증을 임대사업자에게 제시 또는 애치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2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양도에 관해서, 자, 4년, 8년 의무기간 안에는 양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래도 사정이 있어서 양도를 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은, 양도자는 관할구청에 양도승낙서, 양수자는 양수승낙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입니다. 포괄, 양도, 포괄, 양수의 의미를 두는 겁니다. 만약에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매를 하는 경우에 우리 기업 공인중개사들은 특약에 이 부분의 특약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기재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설명 의무. 경상도 사람이라서 발음이 그렇죠? 죄송합니다. 설문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이러이러한 조항들을 설명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1조에서 제12조까지는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본인은 임대 보증 기간, 그리고 임대 권리관계 등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라는 뜻에서, 그리고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1조에서 12조까지 모두를 설명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임차인에게 이해되었다는, 충분히 설명을 이해하였다는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복잡하나요? 아닙니다.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면 되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법정 양식이다. 임대인이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꼭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이 관할구청에 등록된다고 했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4조는 소송이고 15조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저희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와 더불어서 그 물건에 관한 상태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대해서 충분히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수순하여야 되면은 수순하여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이 주거시로서의 101호에 대한 물건이 어떤 상태라는 거, 유지보수 부분은 어느 부분은 임대인, 어느 부분은 임차인이 담당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건조당이 얼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모든 물건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의 이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하여 줍니다. 그래서 꼭 중개는 개업 공인중개소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민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수월하게 서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약사항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약이라는 것은 서로 약속인데 약속대로 이행이 되면 되는데 서로 약속이 되지 않아서 본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일까지 가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사정이 많이 나빠지고 울산광역시처럼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임대차 기간이 만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여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특약을 넣더라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위반된 특약은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강행법규가 있습니다. 그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임대료 5% 이상 인상하지 말라고 했는데 6%, 7% 한다는 특약을 넣는다면 그 특약은 무효라는 거죠. 특약이 정말로 중요하겠죠, 그죠? 하지만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특약은 절대 넣어서 안 된다는 내용이 제16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만약에 공동임대인이 더 있으면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공동임차인이 더 있으면 기재하시면 되고 그리고 공동중개로 갔을 때 개업중개사 사무실에 한 군데 더 있다 그러면 여기 기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페이지가 많고 서로 지켜야 되는 특약사항이 1조에서 16조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이행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은 쉽죠? 자, 오늘은 나침반 이야기의 박수기가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함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다음 동영상으로 해서 또 한번 올려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좋은 시간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동산 이야기의 박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